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영재한다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스 투자한 지 3개월 점점 사이코패스가 되어갑니다. 3개월 전에 형님 통해 인버스를 알았고 지금은 인버스 투자로 꽤나 수익 중인 형님의 팬입니다. 형님, 저는 일찍이 다 현금화 해놓고 인버스만 갖고 있는데요, 시장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뉴스에서 요즘처럼 금리 인상이다 뭐다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내일장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심지어 대통령 말실수하면 남들은 쪽팔린다는데 저는 미소가 지어져요. 물론 저도 알아요. 투자를 떠나 나라는 잘 되어야 되겠죠. 주식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머리는 그러한데 제 마음은 악마가 되어갑니다. 이게 고민거리냐 싶겠지만 조금 심각해져 감을 느낍니다.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인버스 투자함이 원래 이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정상인가요? 알려주세요 형님. 신났겠지. 인버스 또는 고퍼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나지. 지금 자고 일어나면 막 시장이 미친듯이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신나겠어. 이 뭐 시청자 사연 보니까 예전에 내가 뭐 방송할 때 그때 이제 현금화 다 시켜놓고 인버스로 갈아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용어부터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인버스하고 고퍼스라는 게 있는데, 이 인버스와 고퍼스는 뭐냐면 시장 지수 연동 상품이에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매수를 한 가격에서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돈 버는 이제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러려면 시장이 많이 올라가야지 좋겠죠. 근데 반대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게 돼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러한 포지션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선물 매도 포지션, 선물 지수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선물이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로 하는 거야.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어. 근데 매수에다 베팅을 해도 되고 매도에다 베팅을 해도 돼. 양방향 베팅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가지? 자,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따지자 그런다면 공매도 많이 들어봤지? 공매도는 뭐야? 하락이 나와야지만 돈을 버는 구조잖아. 근데 이 공매도는 지금 개인들이 할 수가 있어? 없지. 한정적으로밖에 못하지. 근데 이 양방향으로 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상품이 몇 가지가 있느냐? 선물 매매가 있고, 그 다음에 선물 말고 인버스 쪽이 있어. 이제 인버스는 내려가는 쪽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고, 고버스는 이 인버스의 2배를 먹는 거야. 2배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지? 그 다음에 위에도 보게 되면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 먹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건 떨어졌을 때 먹는 거고, 인버스하고 고버스는. 반대로 올라가는 건 뭐냐면 레버리지라 그래. 레버리지 상품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 레버리지 종목에다 베팅을 하는 거. 이건 이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먹는 거야. 이것도 레버리지도 곱하기 2짜리 레버리지가 있어. 이해가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기본적으로 하는 전략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치 전략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면 주식만 할 줄 알지 선물이나 인버스나 고버스나 레버리지나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싸움을 하러 가는데 칼만 들고 가는 거랑 똑같아. 공격수단은 칼 하나 들고 가야 되고 방어수단으로 뭐 하나 들고 가면 방패 하나 있으면 좋잖아. 이거 두 개는 한 세트라고 보면 돼. 근데 우리가 주식만 할 줄 아는 거는 진짜 방패를 하나만 들고 가는 거, 또는 칼만 하나 들고 가는 것만 똑같아. 이해가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냐면 해치 전략이라고 그래. 그래서 원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선물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인버스, 고퍼스, 레버리지에 대한 것도 상품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원래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하면 선물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거는 전장태 말 그대로 아까 말했지, 칼이나 방패 둘 중에 하나만 들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갔을 때도 좋겠지만 하락을 했을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 놔야 돼. 그게 뭐냐? 기본적으로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 또는 인버스 또는 고버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상품들에다 갖다 베팅을 해놨으면 시장이 지금 꼬꾸라지고 있잖아.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 돈을 버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말은 이론은 되게 쉬운데 어려운 건 뭐냐? 자, 시장에 대한 고점이 어디고 시장에 대한 저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근데 다행히도 나는 코스닥 시장을 매일마다 이제 방송을 했었지만, 코스닥 시장이 830을 넘어갔을 때, 코스닥이 단기 반등이 올랐을 때 최고점이 836까지 왔는데, 내가 830 넘어갔을 때 나는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 3,000명, 4,000명 있는데서 말을 했거든. 아, 이거 너무 시장이 단기 반등이 세게 올라왔다. 이제 여기가 고점인 것 같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현금화 시켜놓은 거는 최대한 현금을 해라. 지금 현금을 안 시켜놔서 만약에 내 말대로 시장이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깊게 빠질 것이다. 전저점이 712였는데 거기까지 깨버리고 밑으로 더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빠지지 않으면은 올라가면 그때 다시 사도 된다. 근데 내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계속 들고만 있다? 이럴 경우에는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지게 되면 대처 방안이 없다. 너무 늦다. 차라리 지금 다 팔아놓고 해치 전략으로 인버스나 고퍼스를 지금 사놓고 최대한 현금화 시켜놓고, 만약에 지수가 살짝 빠지다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주식을 사면 되는 거다. 갖고 있는 거 인버스, 고퍼스 손절 쳐버리고. 뭔가 대응 방안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위기에 대한 방안이 있단 말이야.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또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게 되면 나는 투자 수익을 볼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위기 관리에 대한 그림이 짜져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들고만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게 커진단 말이야.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버스와 콘버스라는 얘기를 하고 해치 전략에 대해 설명도 하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상품은 주식 종목처럼 바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돼. 나라에서 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돼. 이걸 받아야지만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상품에 돈을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조건이 이제 여기 잠깐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은 기본 예탁금 1,000만 원 이상, 내 예수금이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냥 신용 거래는 금지가 안 되고 위탁 증금은 100% 징수.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이라는 거는 1,000만 원이 내가 예수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전 온라인 교육이라고 아까 방금도 말했지만 이게 사전 교육을 받아야 돼. 몇 시간인가? 사전 온라인 교육이라고 있는데 교육의 시간을 온라인으로 다 이수를 해야지만 이거를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신용거래 금지. 말 그대로 신용을 통한 거래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신용 대출 받아갖고 내 돈 자금의 이상을 뭐 매매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위탁 증거금 100% 징수. 위탁 증거금이 이게 내 예수금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일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버스와 굿버스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 조건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사전 온라인 교육이 이수하는 거야. 이게 교육을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이제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들은 선물 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상품들. 너 주식 살 때 무슨 교육 받고 해? 아니지, 그냥 살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 그냥 기본적인 매매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선물이나 파생 상품들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도가 커.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거에 대한 인지도를 이해를 시켜주고 위험한 상품이다. 그러니까 투자에 조심해라.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라고 교육을 해주는 거야. 사전 교육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근데 나는 필요하다고는 봐. 귀찮긴 하지만 필요하다고는 봐.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인버스나 굿버스 그다음에 선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해서 잡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뭘 알아야 돼? 게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드게임을 한다 치자. 보드게임 딱 펼쳐놓고 너희들 해 그러면 할 수가 있어? 못 하잖아. 보드게임에 대한 규칙을 알아야 되고 룰을 알아야 되고 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게임을 즐길 수가 있잖아. 마찬가지야.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개념과 매매하는 방법이나 돌아가는 걸 알아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봐.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뭐 인버스 굿버스를 제가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찌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이 또 모르니 이거에 대한 사전 교육을 다 이수를 해놓고 개념을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증권사에 문의를 해가지고 인버스 굿버스 레버리지 상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신 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한번 해보시고 미리 이거에 대한 매매 방법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축하드립니다. 어찌됐건 인버스와 그래요 맨날 주식시장이 떨어져서 안 좋고 슬픈 얘기만 하다가 반대로 인버스와 굿버스 쪽에다가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으신 분이 또 있다고 하니까 자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사이코패스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인버스 투자는 원래 이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정상인가요? 그게 지금 그치 시장이 원래 어려우면 안 되지.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좋지.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 규모 자체가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게 좋아. 시장이 떨어지면 안 좋지. 근데 주식시장이 원래 그래서 좀 냉철한 곳이야. 냉정하게 말한다 그런다면 100명이 망해도 1000명이 망해도 10,000명이 망해도 나 혼자 살아남으면 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야. 그래서 돈의 세계가 돈의 논리가 너무나 잘 들어맞는 곳이기도 하지. 그래서 모르겠다. 정상인지 사이코패스인지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을 해라. 근데 내가 아는 주식시장은 그래. 정말로 모두 다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렇게 우리에게 돈의 논리가 정이 통하지가 않는 곳이다. 그래서 항상 이럴 때일수록 적당히 수익이 났으면 또 적당히 정리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인버스나 굿버스 갖고 있는 분들 꽤나 많을 거야. 왜냐면 내가 아침에 라이브 방송할 때 물어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들 다들 갖고 있다고 하니까 좀 슬프긴 해.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근 1년 사이에 시총이 620조가 증발을 했어. 시총이라는 건 뭐야? 시가총액이잖아. 시가총액은 건 뭐야? 현재가 곱하기 주식수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에 10만원짜리 하던 주식이 지금 하나에 2만원 할 수 있어. 그건 뭐야? 그만큼 회사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지난 1년간 시총이 620조가 공중분해 당했단 말이야. 나는 정말 답답한 게 선제적인 조치를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이 현실이 좀 너무나 슬프긴 해. 내가 항상 말하는 세 가지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 세 가지 뭐야? 한미 통화 수합이지. 아 이것도 한 가지 얘기해보자. 한미 통화 수합. 엊그저께 뉴스가 나왔어. 통화 수합이라고 나왔어. 뭐지? 드디어 통화 수합 하나라고 봤는데 한국과 미국 간의 통화 수합이 아니야.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하고 맞나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나라끼리 기관끼리 그냥 달러와 원화를 1대1로 교환한 거야. 이거는 수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 통화 수합이라는 거는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외국의 달러를 갖고 오는 거야. 외국의 달러와 우리나라의 가치를 1대1로 바꾸는 거야. 환율하고 이런 거 신경 없이.
이해가지. 근데 뉴스에서 느닷없이 통화수합이란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거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정말로. 엄마하고 아빠하고 서로 엄마가 100달러 갖고 있어, 아빠가 100만 원 갖고 있어. 여보 교환하시죠. 교환했어. 이게 지금 무슨 통화수합이란 말이야. 나 다 옆에 가게에서 빌려오든지 옆에 집에서 갖고 와야지. 우리 집에서 돌리면 뭐해. 돌리면 뭐 우리나라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가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원래 우리 집은 엄마가 갖고 있는 달러 100달러와 내가 갖고 있는 아빠가 갖고 있는 100달러 이게 두 가지 갖고 있었어. 근데 이거 두 가지 바꾸면 뭐래? 우리 아빠가 갖고 있는 100만 원을 옆집에서 아저씨하고 바꿔갖고 1달러 갖고 오면 200달러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 가치는 기존에 원화가 없어지고 달러가 100달러도 추가되는 거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통화수합인데, 자 아무튼 통화수합에 관련된 이야기도 전혀 안 나오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 통화수합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나라 간에 얽혀있는 것도 많고 경제적인 것도 다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는 결정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매도 금지. 자 이게 문제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조치가 공매도 금지야. 공매도 왜 이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 6개월 공매도 금지라도 때려야 돼. 지금 시장에서는. 왜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만 한 게 없거든. 공매도 금지를 안 하려고 하는 내세우는 이론이 뭐냐. 이걸 하게 되면 외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총이 주시장이 더 압력을 받을 수도 있대. 이거 안 해도 지금 620조 지금 날라갔다니까? 이거 안 해도 지금 620조가 1년 사이에 날라갔어. 620조 날라갔다는 게 뭐냐?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작살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국민연금 투입. 이것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면 공매도 금지라도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선제적인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으니 답답하긴 하지. 저도 물론 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크게. 근데 그거는 이제 내 매매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왕이면 나도 시장이 올라갔으면 좋겠지. 시장이 올라가야 전반적으로 투자도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고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한다 그런다면 시장이 올라가는 게 너무나 좋지. 참 마음 아픈 현실이긴 합니다. 자 어찌됐건 마음 아픈 현실이긴 해도 시장에 대한 해지 전략, 오늘 여러분들께 알아야 될 거는 해지 전략이에요. 지수가 떨어져도 주시장이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좀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 시장이 호재거리가 전혀 없어. 어디까지 빠질지 더 봐야 되겠지. 근데 아직은 내가 봤을 때는 저점은 아닌 것 같아. 그때가 되게 되면 저점이다 좀 생각하는 징조나 징후들이 보이게 되면 내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지. 오케이. 사연 시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됩니다.